한범덕 청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송재봉, 허창원 예비후보가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경선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당 공관위원들도 가세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단양 군수 선거는 류한우 군수가 경선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공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양당 맞대결로 판이 짜여진 음성 군수 선거는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충북 소비자 물가가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생선과 축산, 채소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경선을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청주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장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시장에 대해 일부에서 민선 후기 청주시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삼선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명확히는 재선 도전입니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별도 법률에 따라 탄생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 2010년에 당선된 민선 5기는 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시장은 전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민간공원 조성 등을 민선 7기 지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가 글로벌 명품 도시가 돼야 한다며 자신이 다시 시장직에 도전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는 86만 시민을 배에 태우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향해야 할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불통시정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을 해놨습니다. 시민협력관과 민간 거버넌스가 대표적 소통행정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소통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직접 언론 앞에서 시정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저희 슬로건을 당신 근처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당근이 시장으로 하고. 한 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같은 당 송재봉, 허창원 예비후보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8, 29일 양일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주 토요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6일)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선 승리로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범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정통관료 출신이시고요. 청주시장 권한대행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주시장의 역동성이나 조금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선 관료 출신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주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따라서 공직 출신이 그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고 많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역할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범석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시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직 6년을 남겨두고 안정적인 공직을 포기하고 청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청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30년 공직생활 중에 절반을 중앙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근무할 때 많은 지방정부들의 사업이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었고 네. 또 지방정부를 위해서 지역 혁신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저 이범석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답답한 시정을 역동적인 시정으로 바꾸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100만 자족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상 조금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신가요? 네, 우리 청주는 100만 자족 도시로 충분히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오송 오창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여건을 활용해서 100만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교도소를 이전하고 남부 스마트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농촌과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를 조기 완공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해서 유망산업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 되신다면 불통의 시정을 소통의 시정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범동 시장이 좀 불통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큰 사안이 불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현직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과 의견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신청사 건립, 그리고 우암산 둘레길과 같은 현안 문제가 이러한 불통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통의 시정을 공감과 소통의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해결 버스를 일주일에 2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인 청주 시민청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백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범석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주시장 출마하면서 우리 청주를 성장 발전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라는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자족도시 더 큰 청주, 공간과 소통의 행정 시스템 구축, 청년이 행복한 도시, 신명나는 꿀잼 도시 청주와 같은 9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동안 제가 쌓아온 행정 경험과 역량, 그리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청주 시민과 저의 꿈인 잘 살고 행복한 청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였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후보들 모두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교육감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 3명은 전부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현 김병우 교육감이 3선 도전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들 보수 성향 예비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모두 개별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보수 교육감 후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단일화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아침 급식 의무화 공약 등을 내세운 김진균 예비후보는 구체적 단일화 방안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후보의 정책을 듣고서 누가 적임자인가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붕괴된 교권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반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한뜻으로 모였다는 말로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희 셋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로 뭉쳐 오늘의 잘못된 교육을 마감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을 다양하게 늘리겠다는 윤건영 예비후보 역시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 분이 모여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어쨌든 단일화는 꼭 이루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공식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2일 이전 단일화를 이뤄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 싸움을 이어가며 여전히 단일화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갈등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11개 시장, 군수 후보의 공천 결과를 마무리했는데 도당 공관위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관위원들이 공천 갈등에 가세했습니다. 공관위원들은 중앙당의 기준에 따른 공천 심사 결과를 박덕흠, 엄태영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입맛대로 뒤바꿔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을 다녀온 뒤 단양군수 후보는 류한우 군수 단수 공천에서 3인 경선으로, 보우는 최대 3인이 원칙이지만 4인 경선으로 번복됐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정말 공정당당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님들의 횡포가 아닌가. 청년위원들은 지난 21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한 청년 비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엄태영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중앙당 지침으로 내려온 청년 공관위원을 가르치며 아무것도 모르는 80년생 애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공관위원이냐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원 명부 유출을 주장해온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도당이 경선 배제 대상으로 결정했던 송인원 후보를 중앙당이 전략 공천하자 정성엽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송인원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한 중앙당의 잘못이 큽니다. 이 배경에는 박덕흠 의원의 힘이 개입됐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로써 괴산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차영, 국민의힘 송인원, 무소속 정성엽 후보와 함께 고심 중인 이준경 후보까지 가세하는 대혼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청주시의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택 의원은 재판 중인 의원을 공천하고 자신을 배제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동군수 후보로 윤석진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중앙당 비대위는 김재영, 박동규 예비후보를 포함한 3인 경선으로 번복했습니다. 단수 공천 번복에 반발해온 류한우 단양군수가 결국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는 3명의 공천 신청자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양당의 공천이 확정된 음성에서는 두 후보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류한우 단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류 군수는 단수 공천 철회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경선으로 바꾼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본선 전부터 당내 분란 조짐이 보인다며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명분을 갖고 6.1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 제가 희생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류군수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곧바로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경선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양당의 공천 확정이 마무리돼 맞대결로 판이 짜여진 음성군수 선거전. 민주당 조병옥 군수가 지난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100대 공약을 내세워 재선 고지에 오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선 8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음성을 만들고 2030년 음성 시로 가는 확장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3파전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은 구자평 예비후보도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금왕읍장 등 30년 넘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새 인물이 음성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정의 방향성이나 중심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당당한 음성,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면서 우리 음성을 중부권 제2의 핵심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각 지역마다 선거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본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달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4월에는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단체가 이번 달 생활 필수품 물가를 조사해봤더니 1년 전보다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재료와 공산품 등 생산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가 배는 올랐어요. 그래 떡값을 조금씩밖에 못 올리니까 힘들지.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 불과 한 달 새 1.3%나 올라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8% 오른 것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의 4월 생필품 물가조사 결과 46개 품목이 불과 한 달 사이 0.5%나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6%나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까지 추가하면 물가 상승률은 8% 이상입니다. 곡물류 중 밀가루가 21.1%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갈치, 마른 멸치 등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양배추는 43.8%나 올랐고 소금과 오렌지, 소주 등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생선, 축산, 채소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폭이 컸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파장이 지난달 기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 물가는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를 가늠하는 선행지수와 예측조사 등이 이달 물가 상승을 예고한 가운데 통계청의 4월 물가 상승률 공식 통계는 다음 달 3일 발표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여야 충북지사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지지 확보를 위한 공약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5%를 달성하겠다며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등 4개 분야 1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게 충청북도가 건의한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과 AI 영재고 설립 등 10대 현안 사업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가 났던 스포츠센터 자리에 들어선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이 개관 한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개관한 산책의 누적 방문객 수는 1,750여 명이며 하루 평균 약 400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서 대출도 2천여 건에 달해 화재의 아픔을 딛고 들어선 산책이 지역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창단 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프로축구단 창단 이후 5년 동안 각각 20억 원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축구단은 연간 25억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구역 진입 방해, 충전 이후 계속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